오늘은 새로운 기업 아마존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최근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상대적으로 많이 못 오른 종목들 이런 거 찾아보다가 좀 아마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존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마존 같은 경우는 2014년도부터 해서 주가가 쭉 올라왔다가 근데 올해 들어서는 주가가 오히려 마이너스인 상태입니다.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있어요. 다른 매그니피센트 7 기업, 미국의 M7 기업들은 같은 시간 동안 주가가 20%나 상승을 했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마이너스입니다. 나스닥만 하더라도 올해 들어서 거의 한 18%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아마존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마이너스냐, 오늘은 이 부분 관련돼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같은 시간 동안 구글은 플러스 35%입니다. 주가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던데 구글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마이너스인 상태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구글이 이때부터 치고 올라갔는데 그때는 이제 반독점 이슈가 해소가 되고 그때부터 이제 나노 바나나 이런 것들이 잘 되면서 구글이 엄청나게 주가가 오르는데 아마존은 그렇지가 못하고 있다. 계속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M7이랑 구글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이랑 비교했을 때도 반도체 기업들 지금 미쳤어요. AMD 거의 죽을 것 같았던 기업인데 99%가 올랐고 마이크론이 145%가 올랐습니다. 인텔도 90%, 브로드컴 50%, 오라클 66%, 마이크로소프트도 22%, 팔란티어 140%. 근데 아마존은 마이너스 1%입니다. 뭐 소프트웨어 기업들이야 AI 기업들이 얘네들을 침투한다 그러면서 주가가 별로 안 좋은데, 그리고 애플은 중국 간의 그런 갈등 이런 것 때문에 별로 안 좋고, 테슬라는 지금 전기차 시장이 워낙 지금 안 좋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아마존은 얘네들보다도 주가가 더더욱 낮다라는 점에 있어서 뭔가가 있는 거는 같다. 일단 아마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아마존은 글로벌에서 5등의 시가총액을 차지하는 기업입니다. 시가총액이 2조 3천억 달러, 하나로 치면 한 4천조 원, 한 3,500조 원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근데 같은 빅테크 중에서도 아마존 대비해서 엔비디아가 거의 2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아마존이 과거의 아마존의 느낌이 조금 없어지는 듯한 느낌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두 개가 있어야 엔비디아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보는 거니까 좀 아마존이 뭔가가 문제는 있는 것 같다. 아마존이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일단 보면, 아마존의 매출 비중을 한번 보면 일단 첫 번째로 온라인 스토어, 요게 매출 비중이 한 38%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온라인 스토어의 매출 비중이 최근 들어서는 쭉 감소하고 있었죠. 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AWS, 아마존의 클라우드 사업입니다. 클라우드 사업도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고 점유율은 매출 비중은 17%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출 비중 차지하는 게 이제 third party 셀러 서비스라 그래가지고 아마존 스토어에 아마존이 이거를 직접적으로 매입을 해서 재고로 쌓아가지고 이걸 파는 사업도 하고 있고, 아니면 아마존 스토어에 다른 제3자 판매자가 입점을 해서 요거를 또 판매하는, 그러면서 그 중간에 수수료를 받는 그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 매출 비중 2등이다. 그래서 이거는 두 개 거의 합치면 돼요. 둘 다 온라인 스토어이니까. 두 개 합치면 거의 한 62% 정도는 온라인 스토어에서 나오는 사업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고 사업이 한 8% 정도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구독 사업이 한 7%, 그리고 피지컬 스토어 요게 한 3%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온라인 스토어, 아마존 스토어에서 매출 비중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고, 요거는 썰드 파티 셀러 그쪽으로 합치면 한 62% 정도의 매출 비중이 나온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AWS, 아마존의 주가 흐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죠. AWS 같은 경우는 매출 비중은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은데 영업이익 비중으로만 따지면 60%가 넘습니다. 그만큼 마진율이 굉장히 높은 고성장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온라인 스토어도 중요하긴 한데 온라인 스토어보다 AWS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마존 프라임, 아마존의 구독 서비스죠. 아마존 프라임을 가입을 하면 아마존을 통해서 이제 배달을 받는 게 이제 무료로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프라임 비디오, 뭐 넷플릭스 같은 거죠. 그쪽을 무제한적으로 스트리밍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온라인 스토어에서 살 수 있는 거를 할인된 가격에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구독 매출이 또 한 부분을 차지가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보는 피지컬 스토어는 이런 거를 얘기합니다. 아마존 북스 아니면 아마존 고, 여기 뭐 식료품 같은 거를 파는 사업이죠. 요거는 매출
매출 비중이 한 3%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 기업이랑 비즈니스 모델이 가장 비슷한 기업은 바로 쿠팡이다. 근데 쿠팡이 하는 사업 플러스 이제 AWS 클라우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쿠팡보다 훨씬 더 고성장 사업을 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의 밸류에이션이 그만큼 또 높은 것도 맞다. 그렇다면 이거 다 좋은데 아마존 주가가 왜 이러냐? 아마존 주가가 왜 올해 들어서 마이너스냐? 요거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 아마존의 최근 실적을 보면 실적이 나쁘지가 않았어요.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매출이 예상치보다 훨씬 더 잘 나왔고 가이던스 또한 앞으로 돈을 더 잘 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발표한 당일날 주가가 마이너스 6%가 떨어졌는데, 그거는 가장 중요한 사업인 클라우드의 이익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AWS의 영업이익률은 한 33% 정도에 나오는데, 근데 33%도 높기는 하지만 전분기에는 거의 40%, 1년 전에는 35.5%였는데 갑자기 33%로 뚝 떨어졌다. 매출이 줄어들든 아니면 비용이 많이 늘든 그 두 가지 하나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매출이 줄어든 건 아니에요. 아마존의 AWS 매출 같은 경우는 계속 늘어납니다. 2022년도 그때도 매출이 줄어들었다고는 얘기를 했지만 매출이 실질적으로 줄어든 건 아니고 매출 성장률이 줄어들었습니다. 매출 자체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이번에도 매출은 늘어났어요. 근데 영업이익률이 떨어졌다는 거는 비용이 많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참고로 AWS는 영업이익 비중은 60% 정도를 차지하는 핵심 수익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AWS가 가장 중요하다. 지금 미국의 클라우드 사업에서 가장 크게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AWS예요. 29%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상 이 29%도 최근에 떨어진 겁니다. 원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그리고 구글의 구글 클라우드 두 개 합쳐야 AWS랑 거의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원래 AWS가 점유율이 한 33%, 34%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애저가 엄청나게 치고 올라오고 있고 구글 클라우드도 또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오라클 또한 최근에는 오픈 AI랑 417조 원 클라우드 계약을 했다. 그리고 오라클의 수주 잔고가 몇십 년치가 쌓여있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서 오라클 또한 여기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오고 있죠. 참고로 오라클 관련돼서는 제가 2024년도 12월 25일 날 그때 오라클은 주가가 반등할 수 있나 그러면서 오라클 관련돼서 영상을 남겼습니다. 오라클도 엄청나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때 당시에 주가가 171불이었는데 지금 주가가 277불이니까 171불일 때가 요때쯤이었으니까 그때부터 주가가 폭등을 해서 지금 한 70% 정도 플러스인 상태입니다. 근데 오늘은 오라클이 아니고 아마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봐야 되니까, 아마존은 그러다 보니까 점유율이 좀 떨어지고 있고, 요거를 차트로 봤을 때도 아마존은 점유율이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경우는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2018년도 4분기까지만 하더라도 15%였던 게 최근에는 거의 20%대 가까이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 또한 원래 한 6% 정도밖에 안 되는데 최근에는 10%를 뛰어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매출 성장률을 보시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2년도 요때는 금리가 엄청나게 많이 치솟았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넷플릭스가 고점 대비해서 70% 떨어졌습니다. 메타도 한 60-70% 떨어졌었어요. 아마존도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전 세계 빅테크들이 많이 주가가 안 좋았었던 시기, 그때는 실제적으로 매출 성장률이 다 안 좋았는데, 근데 최근에는 이거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랑 구글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그렇지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사실 아마존 AWS는 지금 가장 몸집이 크고 점유율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출 성장률은 조금은 떨어질 수가 있기는 해요. 근데 이 성장률 올라가는 추이마저 떨어지는 거는 조금은 문제가 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는 챗GPT, 오픈 AI랑 협업을 하고 있죠. 요즘에는 깨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의 대주주입니다. 지분을 엄청나게 많이 들고 있고, 근데 오픈 AI의 챗GPT가 최근에 엄청나게 잘 되고 있었죠. 지브리, 요거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요런 AI 이미지화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오픈 AI의 CEO인 샘 올트먼이 진짜 우리 데이터 센터 타고 있다, 요런 이야기를 할 만큼 굉장히 수요가 높았어요.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 또한
미국의 한 사업가가 이제 블랙핑크 리사님이죠. 이분이랑 뭐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라 그러면서 SNS에 사진을 한 장 업로드합니다. 근데 요걸 알고 보니까 실제로 만난 게 아니고 요건 합성. 구글의 제미나이 거기 들어가 있는 나노 바나나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요걸 합성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챗GPT로도 들어가서 많이 이거를 사용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제미나이, 나노 바나나도 많이 사용을 했죠. 그러면서 뭔가 아마존은 좀 뒤처지는 듯한 느낌이 보였습니다. 그게 이제 실적으로도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그게 그리고 주가로도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더해서 아마존은 또 투자를 안 할 수는 없어요. 투자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4대 빅테크가 2분기에 캐펙스만 100조대를 집행했다라고 하고 있고, 좀 세부적으로 보면 아마존은 2분기에 322억 달러, 한화로 치면 한 40조 원 정도가 되겠네요. 근데 구글보다도 아마존이 더욱더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메타보다도 아마존은 거의 2배가량 투자를 하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보다도 한 2배가량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AI 쪽으로 돈을 엄청나게 많이 투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AWS의 몸집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AWS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을 또 그만큼 써야 되고, 돈을 안 쓰게 되면 앞서 보신 것처럼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얘들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70%, 80%, 뭐 엄청나게 메타 같은 경우는 100% 진짜로 많이 투자하고 있죠. 대부분은 GPU를 구매하는 데 쓰이고 있고, 그리고 아마존의 데이터 센터 투자가 올해 들어서만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하나로 치면 140조 원, 국가 GDP보다 높다. 코스타리카 GDP 수준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한 국가의 GDP 수준만큼 아마존이 데이터 센터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요러다 보니까 매출은 늘어나는데 매출보다 비용이 더더욱 많이 늘어나서 영업이익률은 떨어지고 있다. 근데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더라도 매출이 그만큼 더욱더 높아지면 영업이익률이 어느 정도 상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투자하는 만큼 리턴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챗GPT나 아니면 제미나이나 이런 쪽보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보다는 조금은 약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이 지금 하고 있는 온라인 스토어 아니면 아마존 프라임 아니면 AWS 이런 쪽으로 AI를 결합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요거를 쓰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매출을 늘려야 되는데 상대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 대비해서는 조금 약세인 모습이 보이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튼 아마존은 데이터 센터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세부적으로 보면 아마존이 투자하고 있는 수치는 같은 경쟁 업체인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메타보다도 금액이 더더욱 크다. 아마존은 1000억 달러인데 구글은 820억 달러, 마이크로소프트는 750억 달러, 메타는 690억 달러. 아마존이 진짜 엄청나게 쓰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를 굴리기 위해서 전력 인프라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원전 쪽으로 펜실베이니아 쪽에 뭐 200억 달러를 투자한다라는 소식을 보였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다. 최대 구매 기업이다. 600여 개의 프로젝트를 투자하고 있다. 진짜 돈을 무지막지하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자체 칩을 만들고 있죠. 사실 자체 칩을 만든 거는 다른 빅테크들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오픈 AI,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전체적으로 다 자체 칩을 만들고 있고, 근데 요것도 일시적으로는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물론 장기적으로는 엔비디아의 GPU를 대체하는 자체 칩을 만들게 되면 좀 비용에 있어서는 좀 유리한 면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이것도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는 제미나이에 투자하고 있고, 아마존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아마존도 엔트로픽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엔트로픽은 저는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엔트로픽 아시나요? 엔트로픽은 클로드라고 하는 생성형 AI를 취급하는 기업입니다. 오픈 AI가 챗GPT 하고 있고, 그리고 구글이 제미나이 하고 있죠. 엔트로픽은 클로드라고 하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야기를 하면 챗GPT랑 똑같은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저는 한 번씩 사용을 하는데, 근데 아무래도 챗GPT 아니면 제미나이 이런 것보다는 수요가 좀 적죠. 아마존은 엔트로픽의 지분을 이미 15에서 19% 정도 가지고 있는데 추가 투자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엔트로픽이 좀 살아나야 아마존도 좀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또 광고 쪽으로도 투자를 어마무시하게 하고 있습니다. 돈을 진짜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아마존은 광고를 통해서 돈을 버는데 또 역설적이게도 아마존은 또 광고에 돈을 지출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머스크의 X 이런 쪽으로도 광고를 넣기도 하죠. 우리 뭐 페이스북 같은 거 보면 쿠팡 광고 많이 올라오잖아요. 아마존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의 주가가 또 안 좋은 점은 미중 갈등. 최근에 중국은 히토류에 대해서 수출 통제를 한다라고 그러고 있고 트럼프는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또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뿐만이 아니라 다른 미국의 유통기업인 코스트코 같은 경우도 올해 들어서 주가가 별로 안 좋습니다. 2025년도까지는 주가가 쭉 올라왔다가 2025년도부터 해서는 주가가 별로 안 좋은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유통사업도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트럼프는 시진핑이랑 앞으로 에이펙에서 만날 것이다. 미중 갈등 완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또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AWS의 매출 성장률이 좀 둔화되고 있고 점유율에 있어서 좀 안 좋고 이익률이 좀 떨어지고 이런 부분 관련돼서는 어제 이제 아마존 클라우드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2,500가 회사가 목통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좀 보면 퍼플렉시티, 챗GPT, 유나이티드 항공, 닌텐도, 스타벅스, 리프트, 페이팔, 스냅챗, 증권거래소, 국세청 뭐 이런 쪽 전반적으로 다 뭐 안 됐다, 통신 장애가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아마존이 클라우드 사업을 하고 있고 이 클라우드 사업이 규모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을 또 역설적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마존의 AWS는 전세계 인터넷 서비스의 약 3분의 1이 AWS를 기반으로 해서 구동합니다. 그 말은 전세계 인터넷 서비스, 말씀드렸다시피 항공, 국세청, 스타벅스 뭐 이런 기업들이 3분의 1이 AWS가 없으면 구동이 안 된다라는 거죠. 얘네들이 AWS의 고객들이다. AWS가 없으면 돌아가지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AWS, 아마존은 이런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가가 1.6%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만큼 AWS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나게 크고, 그리고 AWS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서버 장애가 일어났던 것 자체가 데이터 센터 쪽에 문제가 있었던 건데, 그만큼 수요가 너무나 크고 공급이 좀 제약이 되어 있다.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거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은 AWS 데이터 센터 쪽으로 돈을 어마무시하게 투자를 하는 거고 영업이익률이 지금 안 좋은 거고, 하지만 매출은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 사업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 아마존도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 마찬가지로 주가가 오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아마존이 올해 들어와서 주가가 오히려 마이너스인 상태이고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기는 한데, AWS가 갑자기 망하는 것도 아니고 아마존이 투자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주춤하고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은 해결될 것이다. 그리고 미중 갈등 완화 이런 것들도 저는 이루어질 수가 있다. 충분히 아마존은 시장의 지배력에 있어서 엄청나게 견고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처럼 아마존의 주가가 안 좋을 때, 이럴 때는 좀 투자해도 나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반복이 돼요. 저는 삼성전자 주가가 5만전자, 6만전자 떨어졌을 때도 삼성전자 좋다. 현대차도 최근에 주가 안 올라갔을 때도 좋다. 근데 삼성전자 이제 주가 거의 10만원대에 달하고 있죠. 현대차 최근에 주가가 30% 정도 올라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또 좋다라고 그러죠 다들. 근데 주가가 안 좋을 때 은행도 작년도 재작년도 그때 태형건설 사태, 상업용 부동산 사태 이런 거 있을 때 은행 뭐 투자하지 말라 다들 그랬거든요. 아마존도 똑같습니다. 아마존도 지금 좀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존 왜 투자하냐, 차라리 뭐 구글 투자한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근데 주식이라는 거는 항상 확신이 들었을 때는 이미 주가가 오르고 난 다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불확실성이 있을 때, 좀 긴가민가 할 때, 하지만 좀 성장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을 때, 그때 투자해야 나쁘지가 않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후 정도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